컴퓨터 활용력 2급 실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 상시시험 대비 9회가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영진닷컴 이기적 시리즈 중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상시시험 공략집의 문제를 발췌하여 작성한 동영상입니다. 기본 작업 -2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1에서 H1은 문제를 읽으면서 풀어볼까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고요. 셀 스타일을 제목 1로 하라 그랬어요. 그럼 셀 스타일은 어디 있냐면 여기 홈 리본 탭에 홈 탭에 스타일 그룹 안에 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제목 1을 선택하시고요. 행 높이는 일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 해서 행 높이는 27로 하겠습니다. A4에서 A6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A7에서 A9 그 다음 A10에서 A12 그 다음에 A13에서 D13까지를 범위 지정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겠습니다. 그 다음 A3에서 H3 영역은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이라고 하라 했으니까 A3에서 H3 블럭 지정하시고 자 어디에 가셔서 채우기 색에 가셔서 표준색 노랑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는 D4에서 D12가 되겠습니다. D4에서 D12는 100분율 스타일이지만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가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해도 돼요. 퍼센트 100분율 한번 누르고요. 소수 이하 한 자리니까 자릿수 하나 늘려주면 되지만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면서 소수의 한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좀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불량률로 이름 정의하라 했으니까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수식에 가서 이름 정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바로 연속된 데이터 위에 있는 텍스트가 불량률이잖아요. 그래서 엑셀이 스스로 혹시 이것이 이름이라고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F4에서 F13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천의 배수 숫자 뒤에 1000개를 표시해서 붙여서 공백을 채워 오른쪽 맞춤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했는데 표시 예제가 나와 있어요. 980만 원이라면 9,800 1000개라고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천 단위마다 콤마를 찍는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0일 때 0,000개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일단 천 단위마다 콤마를 찍는다 라는 뜻으로 샵 콤마 샵샵 샵을 하겠습니다. 샵 콤마 샵샵 0을 쓰면 안 되는 이유는 0일 때 0,000개란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샵하고 나서요. 자, 뭐 앞에 마지막 콤마 세 자리 000,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밑에는 보이지 않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콤마를 한 번 더 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글로 1000개라고 써주셔야만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콤마가 있을 건데 마지막 콤마, 그죠? 마지막 콤마 아래를 요 콤마가 지정하는 거죠. 생략하시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4에서 F13 범위 지정하시고 컨트롤 1 해서 가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을 가셔도 돼요. 사용자 지정 하시고 나와 있는 표시는 지우겠습니다. 샵 콤마 샵샵샵 콤마까지 해야지. 콤마가 없으면 여기 90만인 거 보이시죠? 근데 콤마를 하면 900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한글로 뭐라고 써주셔야 돼요? 1000개라고 쓰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3에서 H13 범위에 대해서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려 했어요. 홈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 하시고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죠. H13셀. H13셀은 대각선 모양의 테두리를 하라 했습니다.
컨트롤 1 하셔서 셀 서식하시고 테두리에서 대각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작업 다시 3으로 가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다시 3에서는 조건부 서식을 해볼 건데요. 여기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2024년 판매량. 자, 2024년 판매량이 2022년 판매량보다 많을 때, 많은 행에 대해서는 자,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 글꼴 스타일을 굵게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시오 했습니다.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하고 규칙은 하나로만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것은 이거죠. 행 전체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행 전체란 말이 오면 뭐가 붙는다? 열 이름 앞에 달러가 붙는다. 예, 기억하셔야 돼요. 자, 행 전체란 말이 오면은 열 이름 앞에만 달러를 붙여서 열 고정 혼합 참조를 만들어서 한다 라는 거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행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4에서 G15를 블록 지정하시고요. 홈에 가서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을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수식을 사용해야 하니 새 규칙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고 했어요. 자, 수식에 갖다 놓고 는 하고 계산식을 만들어 줄 건데 2024년 값 하나 첫 번째 값 G4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열 이름 앞에만 고정시키는 열고정 혼합 참조를 하라 했으니까 F4 한 번, 두 번 달러 G4를 만들어야 되겠죠. 달러 G4가 크냐고 묻고 있어요. 누구보다? 2022년보다. 여기도 역시 F4 두 번 눌러서 열고정 혼합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주시면 돼요? 서식 버튼을 눌러서 서식에서 뭘 정해주라 했냐면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해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면은 예, 서식에 따라서 뭐가 나타납니까? 어떻게 서식이 결정될지가 화면에 밑에 예시가 돼서 미리 보기로 나타납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수업에서 수업 출석이 3회 이상이면 이수, 그 이외는 공백을 이수 여부에 표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수 아니면 공백인 거죠. 공백은 따옴표 열고 닫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뭘 사용하라 했냐면 카운트 블랭크를 사용하라 했어요. 출석이 동그라미입니다. 자, 출석이 동그라미니까 자, 카운트 블랭크라고 하면은 빈 셀의 개수를 세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석이 3회 이상이 되려면 블랭크가 몇 개면 안 돼요? 2개 이상이면 안 되는 거. 하나까진 돼요. 그런데 2개거나 블랭크가 하나일 땐 상관이 없죠. 블랭크가 2개. 자, 하나는 괜찮아요. 2개. 예, 2개일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자, 뭐가일 때는 출석이 3회 이상이 되려면 블랭크가 카운트 블랭크가 얼마이거나 0이거나 또는 1이어야만 해요. 하나까지만 돼요. 그러니까 조건을 만들어 줄 때 카운트 블랭크 어떻게 하면 0 아니면 1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럼 0인 건 여기 있고, 그죠? 예, 1인 건 이렇게 하나짜리가 있어요. 네, 하나짜리들이 있죠. 이걸 0이나 1을 걸러내는 방법은 이거네요. 카운트 블랭크한 값이 작거나 같다 1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거나 같다 1이면 0은 작고 1은 같으니까 예, 조건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보시면서 보통 이 카운트 블랭크가 아니라 카운트 A를 쓰라고 할 텐데 왜 카운트 블랭크를 쓰라고 했을까? 빈 셀의 개수를 세라는 건데 출석을 세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0 또는 1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리고 작거나 같다 1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는 하겠습니다. if 자, 카운트 블랭크를 하겠습니다. 카운트 블랭크. 자, 어디에서 이렇게요. 그죠? 자, 우리가
1회부터 4회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물어봐야죠. 작거나 같다 1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0 또는 1이니까 그러면 이 수가 될 것이고, 자, 0 또는 1이 아니면 2 이상이 될 테니까 공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우겐들을 끌어보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양궁 1세트 결과의 표에서 합계의 순위가, 요 합계의 순위를 구하라는 거예요. 합계의 순위가 1이면 1, 1이면 1위, 2면 2위, 3이면 3위,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자, 몇 명이냐면 선수가, 출전 선수가 여러분 10명이에요. 그러면 추즈를 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그마치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추즈 해서 순위를 구해가지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4, 5, 6, 7, 8, 9, 10까지를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몇 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공백을 1위, 2위, 3위 빼고 4등부터 10등까지 공백으로 다 일일이 표시해 줘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어차피 1, 2, 3위만 나오면 되고 나머지는 4등부터 10등까지는 다 공백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뭘 썼어요? if error라는 걸 줬어요. if error를 줬죠. if error를 해서 결과값이 에러가 나오면 뭐가 되게끔? 공백이 되게끔 해주면 될 거고, 순위를 뭘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rank.eq로 순위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함수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옆으로 좀 밀어볼게요. 자, 순위에 와서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데 이걸 잠깐 해제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는 if 에러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나는 에러가 나는 상황을 보면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추즈부터 하시면 돼요. 순위 구할 값 rank.eq죠. 자, 순위 구할 값은 합계 30, 안산 점수의 합계 30이고요. 순위 구할 범위는 전체 범위가 되겠죠. 절대 참조. 왜요? 채우기엔드 끌고 내려갈 거니까 콤마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요. 그래서 콤마 하고 1이면 첫 번째 뭐라고 해주면 돼요? 다운표하고 1위라고 써주시면 되고 2면 2위라고 써주시고 3이면 3위라고 쓰고 가로를 닫고, 자, 이제 뭐라고 해요?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1등은 나와요. 그리고 채우기엔드 끌어보면 에러가 나죠. 네. 그럼 이제 앞에 가서 에러 나는 걸 확인했으니까 if 에러를 씁니다. 그리고 맨 끝에다가 에러가 난다면 공백으로 해줘라 라고 한 번만 넣어주면 1위부터 10위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정렬 다시 맞춥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 따옴표를 이 공백이라는 것을 4, 5, 6, 7, 8, 9, 10 7번을 안 쓰셔도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함수? if error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자, 박스에 포장 박스 사용 계획표에서 자, 박스 종류가하고 박스 재고가 있어요. 박스 재고를 1 사용량으로 나누랍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박스 재고 나누기 1 사용량을 해버리면 이렇게 소수점 아래가 생겨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수가 10이고 일수가 10이고 나머지가 8이면 이렇게요. 자, 일수 먼저 8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가로를 붙이고 일수가 10이라고 했죠. 자, 일수를 먼저 10이라고 붙이고요. 그리고 가로를 열고 그리고 나머지 8을 쓰고 가로를 닫는 이런 형태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정수만 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쿼티언트라는 함수가 있지만 인티저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여는 괄호 같은 경우는 뭘로 해주셔야 돼요? 예, 작은 따옴표로 만들어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는 것은 모드 함수를 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닫는 괄호를 닫는 것까지 이렇게 4개의 값을 연결하는
앰퍼센트로 연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인티저 결과 연결하고, 괄호 여는 괄호 연결하고, 그리고 나머지 구에서 연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굴 구해주도록, 네, 닫는 괄호까지 들어가도록 하라는 얘기죠. 자,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는 하겠습니다. 인티저 하겠습니다. 인티저 박스 재고 나누기 1 사용량입니다. 엔터 쳐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앰퍼센트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 생각했더니 제가 조금 전에 나누기를 하면서 회계가 됐어요. 일반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가 생기면서 회계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 그래서 해주시고요. 앰퍼센트 하시고 여는 괄호 넣어주시고, 여러분은 저처럼 나누기를 미리 안 해봤으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모드 하시고 박스 재고 나누기 1 사용량 해주시고 엔터 쳐보면 뭐가 잘못됐어요? 앰퍼센트 했고 여기가 나누기가 아니라 콤마, 모드는 콤마죠. 엔터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뭐 해주시면 돼요? 앰퍼센트 하고 닫는 괄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 문제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지정 코드와 코드표를 이용해서 지역을 영역에 표시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드표는 이 아래에 있는데요. 제목은 필요 없고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만 선택이 되면 될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문자에 함수가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라 했어요. 자, 지점 코드의 세 번째 문자, 그러면 무슨 함수? 미들 함수를 쓰면 되겠구나. 그 다음 자, EWSN이냐에 따라서 값을 찾으라 했으니까 우리가 찾을 값이 세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함수 써야겠구나? VLOOKUP을 써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정 코드 가져갈 거예요. 는 하겠습니다. VLOOKUP입니다. 자, 지정 코드의 세 번째 문자니까 middle 함수 쓸 거고요. G17셀에 있는 지점 코드를 선택해서 콤마 세 번째 문이니까 3, 세 번째 문자니까 3,1이 되겠죠? 이제 찾는 값 하나 구했습니다. 찾을 범위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코드표 범위고 절대 참조. 제곱핸들 끌어 복사해야 되니까. 그러면 컬럼 인덱스 넘버 VLOOKUP에서 받을 번호가 뭐예요? 받을 열은 두 번째 열이죠. 열 번호 콤마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하시면 나옵니다. 강동이라고 나오죠. 계산 작업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리점명이 강남 지점에 해당하는 스마트폰의 평균을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대리점명이 강남 지점인 것은 뭐가 되고요? 조건이 될 것이고요. 자, 우리가 구할 것은 결과는 평균입니까? 에버리지가 들어갈 텐데 어느 필드에 스마트폰 필드에 해당되는 평균을 구하는데 자, 내림해서 값을 내려서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어디에 C42에 나오게 하라 했고 조건은 A41에서 A42에 나오게 하라 했어요. 그럼 조건이 뭐예요? 대리점명이 강남 지점인 거죠. 대리점명하고 강남 지점을 선택해서 복사한 다음에 A41에 붙여넣기 하면 조건은 간단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조건은 만들어졌고요. 자, 계산할 것은 누구예요? 스마트폰에 대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평균을 구하라 했으니까 D의 에버리지 하라는 건 알겠고 D썸은 아니고 자, 내림을 하라 했으니까 라운드 업은 아니고 라운드 다운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라운드 다운을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원하는 것은 라운드 다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구할 거죠? D 에버리지를 구할 거죠. D 에버리지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 전체 범위에서 누구의 스마트폰 필드에
필드에 무엇을 써야 돼요? 평균을 구할 거예요. 조건은 대리점이 조건이 대리점이 강남 지점이라는 조건 범위 만들어 놓은 게 오면 되겠죠. 자, 이러한 함수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고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함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하겠습니다. 라운드 다운입니다. 아, 여기에서 뭐가 빠졌어요? 조건 범위 하고 이게 빠졌네요. 콤마 자릿수. 그죠? 자, 라운드 다운 늘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면서도 뭔가를 빼먹게 돼요. 소수의 한 자리니까 뭘 쓰면 돼요? 2를 쓰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라는 거에 조금 조급했나 봐요. 자, D 에버리지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체 범위에서 콤마 스마트폰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조건은 대리점명이 강남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뭐 해주셔야 돼요? 소수이하 한 자리 가로를 닫습니다. 엔터. 그럼 소수점 아래 한 자리만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도 다 풀어보았습니다. 분석 작업으로 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1은 정렬입니다. 그런데 정렬이 있는데 정렬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규모를 대형, 중형, 소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름차순 정렬하게 되면은 대형이 물론 제일 앞에 오겠죠. 그 다음에 가나다 순서니까 소형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중형으로 가나다라로 나올 겁니다. 자, 이 값에 대해서인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기준이 안과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하시면 안 되고 사용자 지정 뭘로 하셔야 돼요? 목록으로 해서 지정을 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대형, 중형, 소형으로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파일에 가서 옵션을 할 수도 있지만 정렬 자체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정렬 자체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에 같은 규모일 경우에는 정렬이 추가됩니다. 이번엔 셀 색을 가지고 세대수의 셀 색이 위에 오도록 정렬되어 있습니다. 위에 오도록 표시되어 있어요. 한번 해봅니다. 자, 정렬을 할 거기 때문에 A3에다 놓겠습니다. 물론 범위를 들어가셔도 됩니다. A3에다 놓고요. 데이터에 가서 정렬 가겠습니다. 자, 아래 조건을 놓고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규모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름차순도 아니고 셀값은 맞는데 오름차순도 내림차순도 아닌 사용자 지정 목록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에다 우리가 원하는 새 목록의 조건을 정해줘야 되겠죠. 우리는 대형이라고 먼저 씁니다. 자, 여기서 콤마가 아니고요. 대형하고 엔터 치고 그 다음 중형 엔터 치고 소형하고 엔터 쳐서 추가를 하면 이렇게 콤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면 사용자 지정 목록에 대형 콤마, 중형 콤마, 소형으로 나타나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기준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 다음 기준은 동일한 규모인 경우에는 세대수를 가지고 하는데 셀 값이 아니라 셀 색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레드, 그린, 블루라고 되어 있는 표현에 있는 값 255, 그린, 192, 블루 0인 색을 선택하시고요. 위에 표시라고 선택이 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새로 정렬 순서를 만들어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석 작업 -2로 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2 시트를 보겠습니다. 문제는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화면의 하단에 분석 작업 2 시트를 볼게요.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전자제품 판매 현황표에서 순이익의 합계가 있습니다. 순이익의 합계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9,146만 원이 있네요. 그런데 이 합계가 얼마가 되길 원해요? 순이익의 합계가 1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순이익의 합계가 나오게 된 이유를 따져보면 수식에 가셔서 참조되는 셀 추적을 해보시면은 이익률이 변경이 되면 순이익의 합계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물론 다른 게 바뀌어도 되겠지만 현재는 이익률이 얼마가 되길 원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익률이 지금 현재 20%인데 이익률이 얼마가 되면 목표값 1억 원에 도달하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목표값 찾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로? 1억 원으로. 네, 답은 1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답은 1억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결과에 도달할 20%를 모르는 거죠. 찾아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보라고 해놓은 거였고요. 자, 밖에다 놓고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겠습니다. 목표값 찾기입니다. 자, 그리고는 수식셀은 9,146만 원. 자, I14셀이 들어있고요. 찾는 값. 자,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꿀 셀 20% 하면 되겠죠? 확인하시면 찾아줬어요. 틀렸네요. 취소. 다시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예, 틀렸어요. 제가 이걸 잘못 썼어요. 네, 1억을 썼어야 되는데 1,000만 원을 썼었네요. 20%하고 확인하시면 찾아줍니다. 자, 22%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소수 이하 10자리가 넘게끔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손으로 한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매크로 작업으로 가겠습니다. 매크로입니다. 자, 매크로는요,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2에서 C17 영역에 A2에서 C17 이렇게 있죠. 이 범위에 무엇을 하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는 매크로를 만들어 보래요. 매크로 이름은 테두리고요. 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이용해서 E2에서 F3 범위에 나오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E2부터 F3 범위에 나타나도록 만들어 보라는 거죠. 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지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다시 잠깐 우리가 눈곱살을 없애는데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자, 가봅니다.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가겠습니다. 자, 매크로 이름은 뭐죠? 테두리가 되겠습니다. 테두리가 되겠어요. 확인. 현재 통합 문서에 만들라고 했던 거 잊지 마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A2에서 C17셀을 드래그 하시고요. 홈 탭에 가서 글꼴 그룹의 테두리의 모든 테두리 하고 빈 곳을 찍고 그리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E2에다 갖다 마우스를 놓을게요. 왜냐하면 이만큼 나오라 그랬거든요. 자, 개발 도구에 컨트롤 그룹에 삽입을 갑니다. 양식 컨트롤. 그래서 Alt를 누르고 E2에서 F3 드래그하고 마우스를 뗀 다음에 Alt를 뗍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선택하고 확인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안에 가서 I자가 됐을 때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테두리 하고 엔터 치지 마시고 바깥쪽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 첫 번째를 만들어 보았고요. 두 번째 매크로입니다. A2에서 C2가 되겠습니다. A2에서 C2니까 제목이네요. 채우기색, 표준색, 녹색, 글꼴살, 굵게로 적용하는 매크로를 만들고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고 하고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이용해서 E5에서 F6 영역에 넣고 서식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매크로 만들 때 반드시 안에다 넣지 말고 하시라 그랬어요. 밖에다 놓고 하시라 그랬습니다. 자,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갑니다. 매크로 이름은 뭐가 됩니까? 서식. 현재 통합 문서 확인하시고 확인 누릅니다. 자, A2에서 C2 드래그 하시고요. 자, 그리고 홈에 가서 채우기를 갑니다. 표준색의 녹색이 되겠죠? 표준색의 녹색 채우기. 연한 녹색 아닙니다, 여러분. 녹색 채우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해주시고 빈 곳을 찍습니다. 그리고 개발 도구에 가도 되지만 어디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아래 맨 아래 준비 옆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려가서 준비해서 기록 중지 하셔도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도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E5에서 F6에 이렇게 만들라고 했어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겠습니다. 사각형 중에 두 번째 보시면 사각형 둥근 모서리가 나옵니다. Alt키 눌러서 E5에서 F6 드래그하고 마우스를 뗍니다. 그리고 글씨는 서식이라고 텍스트를 쓰시고요. 밖에 나가서 클릭합니다. 자,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매크로 지정 가서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선택하고 확인 눌러서 닫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을 하셨다면 굳이 이것을 지우고 다시 해보고 하는 불필요함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트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차트 문제인데요. 이 차트 문제도 뭐 평범하진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 교재에서는 정기시험 교재에서 별로 나와 있지 않은데 축을 값을 거꾸로 하는 게 나와요. 지금 보통 이 아래에 있던 항목 축이 어디로 가는 게 보이세요? 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물론 축도 바꿨어요. 네. 자, 얘가 가로축, 세로축이 바뀌었죠, 여러분? 네, 이것도 바꿔줘야 되지만 아래에 있던 항목축이 위로 올라갔다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선택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번에 나와 있죠. 행렬 전환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제목은 B2셀과 연동되도록 하라 했고요. 자, 그럼 차트 디자인에 가서 행렬 전환은 데이터 선택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계속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서 행렬 전환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행렬 전환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네, 행렬 전환 했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럼 어디에 가셔서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해 가겠습니다. 차트 제목, 차트 위 하고요. A, B, 2셀과 연동하라고 했어요. 수식 입력줄에 가서 는 하시고 B2셀을 찍습니다. 엔터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로값 축은 값을 거꾸로 표시하고 기본 단위는 2000 단위로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바꿔야 되는 거죠. 이 축을 거꾸로 뒤집어 주는 거 하나 해야 되고요. 단위가 만 단위부터 시작을 만. 여기서 거꾸로 갔으니까 여기서 0입니다. 0에서 2000, 4000, 6000, 8000, 만. 2000 단위가 되겠죠. 자, 그럼 거꾸로 바꾸고 한번 서식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서식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까? 세로 값축을 클릭하겠습니다. 세로 값축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나와 있기도 해요. 책에. 자, 축서식에 값축서식에 가서 세로축에 가서 더블 클릭하면 축서식이 나온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있냐면 축 옵션이 있는데요. 최소값이 있어요. 0에서 만인데 기본 단위가 1000 단위로 되어 있는 걸 2000 단위로 먼저 바꿔보세요. 그러면 0, 2000, 4000, 6000, 8000, 만 바뀐 걸 알 수 있는데 화면에 이 축 옵션에 보시면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값을 거꾸로 하라는 게 있어요. 요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값을 거꾸로 체크하시면 위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차트 스타일은 스타일 6으로 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차트 스타일에 가셔서 네, 차트 스타일에 가서 1, 2, 3, 4, 5, 6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시면 되겠고요. 그림 영역의 채우기 질감은 양피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차트 영역, 그림 영역은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림 영역을 클릭하시면 그림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자, 물론 이것을 어디에 가서 서식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서식 여기 가겠습니다.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 가서 질감 채우기로 갑니다. 그리고 양피지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이 파란색 계열인데요. 현역 테이블은 자, 뭐 해주시라는 거예요? 자, 현역 테이블은 레이블, 값을 표시해 주라 했습니다. 근데 이 값의 위치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선택하시고요? 현역 계열을 선택하시면 4개가 다 선택돼요. 그리고는 차트 디자인에 가서 차트 요소 추가를 갑니다.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 가운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차트 테두리 스타일을 하겠습니다. 차트 테두리가 어디냐면은 차트 테두리는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비포 애프터에 보시면은 여기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어요.
자, 둥근 모서리 이렇게 살짝씩 둥글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테두리 스타일은 너비를 2포인트로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차트 영역 스타일의 차트 영역 서식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자, 왼쪽의 차트에서요. 더블 클릭 가시면 차트 영역 서식을 갑니다. 채우기에 가겠습니다. 채우기를 눌러보시면 채우기를 누르면 채울 채우는 건데 채우기가 아니라 테두리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테두리의 맨 밑에 가시면 둥근 모서리가 있어요. 그런데 테두리 실선이 있는데 이 테두리 실선에 가셔서 굳이 실선하실 필요 없이 자동 두시면 되고 아니면 선 없음이어도 상관없는데 선 없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두께가 안 나오잖아요. 실선하고 돼도 되고 자동 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둥근 모서리 하시고요. 여기 너비라는 게 있어요. 얘를 2포인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네, 두께가 나타나고 예, 둥근 모서리와 함께 여기 약간 두껍게 나타나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반복해서 연습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